안녕하세요. 김윤희TV의 김윤희입니다. 천공 스승님의 통찰과 역설의 책 중에서 검사와 도둑은 기운이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친할머니께서 큰 손녀인 저를 저희 부모님께 검사로 키워라, 이 녀석은 검사로 키워라,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검사가 될 마음은 추호도 없었죠. 네, 왜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 녀석은 윤희는 검사로 키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지, 그래서 이 김윤이란 이름 말고 김민진이란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얘를 검사로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 어릴 때 예전에 그 쇠 밥그릇 세트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국그릇, 밥그릇, 뭐 수저 세트, 이런 거를 이제 제 거를 김민진이라는 한자를 싹 새겨서 직접 가져다 주셨어요. 이렇게 개명하고 얘를 이렇게 키워라.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제 이름을 김민진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실 마음이 전혀 없으셨고, 그리고 저도 웬 검사? 검사의 에너지, 검사인 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법원 같은 근처에 가본 적도 없고, 어렸을 때 저에게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기운을 불어넣어 주신 게 있는지, 아니면 뭐 조상님 때에서 그런 게 있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의 생각에 검사는 0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흐지부지 지나갔는데, 자라면서 항상 그게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은 항상 남아는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검사라는 말이 나오면 괜히 한 번 더 솔깃하게 되는 게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제목에 검사와 도둑은 기운이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검사에게 당신은 도둑놈하고 기운이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제 사주가 같은가 봐요. 검사하고 판사, 변호사하고 도둑하고 죄인들하고 생각을 해보면 항상 붙어 있잖아요. 죄인을 만나는 건 일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지.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이게 무슨,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겠다.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잠깐 근무를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어렵고 아파서 온 환자들이더라고요. 야, 이런 인생이 이래. 웃고 즐거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이거 아빠 다 죽어가는, 막 그런 사람들만 만나서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이거 충분히 이거 일리가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누구는 같은 사주를 타고났다고 한다면 왜 누구는 판검사가 돼서 법을 운영하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서 법의 심판을 받는 그런 위치에 맞물려 있을까? 정법을 들어보니까, 스승님의 법문을 들어보니까 사주가 같은 이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리에 올라가느냐, 아니면 공부를 하다가 포기하고 밑으로 주저앉아 버리느냐, 이 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기의 차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분들은 똑같은 숙제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인 거죠. 두 부류의
그 열쇠가 딱 맞물려 있는 거죠. 한 지점에서. 그걸 같이 한 지점에서 만나서 그걸 해결해 나가고 푸는 거인 거죠.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서 답을 찾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것이고 그걸 그냥 일로만 여기고 뭐 밥벌이 아니면 뭐 그냥 이거 팔자련이 뭐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일이 꼬여버리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판검사 직책이 직책이 같은 사주였는데 법을 운영하는 직책이 높이 올라가신 분들은 질량이 큰 그만큼 그 정도의 질량이 되는 일들을 맡아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질량이 큰 일을 공부거리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적어 놓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둘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과 신분에는 귀천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의사와 다 죽어가는 환자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물론 신분이나 귀천은 다르지만 결국은 신분과 귀천은 없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법을 운영하는 판검사 변호사분들의 공부거리는 이 죄를 지은 분들이 가지고 오고 판검사분들의 공부 교과서는 법전이 아니고 이 죄를 짓고 온 이분들이 공부거리이고 교과서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과의 그런 대화나 어떤 스토리들을 잘 정리하고 일과를 적고 이런 것들을 책을 펴내고 논문을 만들어내고 이런 걸 사회에 환원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왜 이 사람들이 삶이 어려워져서 이런 상황에 갔고 이런 것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사회에 그걸 환원해서 더 이상은 세상에 이런 오류가 범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세상에 내놓으면 이 세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하라고 이 세상에 그런 사주를 가지고 숙제거리를 가지고 태어난 거라고 하십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저는 어떤 한 가지 일에 묶여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다양한 일을 하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더더욱 기록을 잘하고 정리를 잘해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 아니면 의무 그런 거를 기록을 남기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걸 일기를 쓰면서 일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지만 제 스스로가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살아온 기록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정법을 들으면서 아니면 이렇게 책을 리뷰를 하면서 그 기억들이 하나하나 새록새록 관련되는 기억들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새로 정리할 수 있는 제 삶을 새로 이렇게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적어 놓으셨어요.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건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참 쉽지 않은 일이겠죠.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시간이고 되돌릴 수가 없는 건 어느 누구나 다 아는 일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운과 맞물리는 숙제를 타고나셨는지요?
자신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다 보면 나 자신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내가 사회에다가 환원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통찰과 역설을 책을 많은 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내가 얼마나 통찰력이 없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통찰력이 없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살고 있는지 또는 내가 이거의 순행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반대의 역으로 살고 있었다. 이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역설을 통해서 이렇게 되짚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통찰과 역설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